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았고 저녁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4도 등 경북 23.9도에서 30.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더웠습니다. 문경과 김천, 고령과 성주 등 경북 내륙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도 경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는 30일부터 장마 전선이 한반도로 올라와 경북 지역에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 경북 민관이 첫 합동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수요 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대구경북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8월 시작될 정부의 신공항 수요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첫 민관 합동대책회의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TF를 만들고 또 이 지역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추천해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관 실무팀은 정부 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신공항 무용론에도 논리적이면서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활이 걸린 그 문제입니다. 여기는 경북도 대구시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5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하는 수도권의 논리를 깨야 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부산 등 영남권 시민단체와 만나 연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국토부가 만든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조사 부분이 현재 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조사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한편 오늘 서울에서는 정부의 항공 수요조사에 대한 영남권 5개 시도의 전격 합의 이후 처음으로 시도 실무과장 회의가 열려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에 담을 내용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부족예산 6,784억 원을 목적 예비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북도도 부족예산 287억 원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190억 원을 지원받게 돼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난으로 큰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영천시는 보잉사 항공전자 MRO센터 구축과 관련해 사업 현장 지질 조사 등을 시작으로 MRO센터 구축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영천시는 지금까지 보잉사 MRO센터 터를 포함해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설 녹전동 일대 4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먼저 약 90%의 편입 토지 보상을 끝내고 다음 달 4일까지 나머지 편입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MRO센터는 F-15K기 등 보잉사의 항공전자 부품 테스트와 정비 기능을 맡게 되는데 국내 항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 기업으로 SIT와 송주글러브, 현대파이프와 HMT 등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우대받고 기술 개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이고 최근 2년간 10% 이상 성장한 기업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과 기술 개발 실적, 수출 비중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상하반기 신성장 기업을 뽑습니다. 버스 노동자협의회 대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대구시청 앞에서 운송 수익금 관리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해마다 투입되는 세금은 늘어가는데 운송 수익금 관리와 감독은 허술하다며 운송 수익금 관리의 책임을 버스 노동자들에게만 돌리지 말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여대생을 때려 살해한 뒤 경주 한 저수지에 유기한 25살 조명훈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6시 자신의 집에서 여대생 22살 A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고 그보다 석 달 전인 2월에도 19살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조이팔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6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범칙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인 임 씨가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조이팔 일당에게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았고 조 씨의 지시에 따라 3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 회사 주식 매입으로 세탁해주는 등 조이팔의 도피 행각을 도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코가 기업 회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엑스코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컨벤션 행사인 대규모 기업회의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36건, 지난해에는 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5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의 참가자도 2010년 3만 명 수준에서 올해는 9만 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엑스코는 확장으로 회의실이 다양해졌고 기업들이 전국 행사 개최지로 서울과 제주의 중간인 대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구 변호사협회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변호사협회는 독도 영유권 조례를 갖고 있는 시마네현 의회가 시민단체 청원서를 받아들여 아베 내각에게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책임으로 인정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큰 진전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위안부에 대한 망언의 뿌리를 자르고 입법에 의한 사죄와 배상으로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동 세차장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동 세차 도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시켰다며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주유소 운영자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운전자 A씨가 지시대로 변속기를 조작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과 사고 직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자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지역의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상 학교는 대구의 경우 대구외고를 포함해 경신고와 경일여고, 개성고와 대건고 등이고 경북은 경북외고와 김천고, 포항제철고 등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최근 3년 동안의 입학 전형과 전학, 편입학 전형에서의 교육청 지침 준수, 입학 전형 준수,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불법성 여부 등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